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의 유학 이야기 101회 101 101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안내한 브랜돈 대학의 학비가 7,800불이라고 했는데요. 브랜돈 대학 캐나다 있죠. 캐나다의 정중앙 밑에 있어요. 정중앙 남쪽에 있죠. 7,800불이라고 했는데요. 이 7,800불은 캐나다 돈입니다. 캐나다 돈.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캐나다가 생활비가 싸고 학비도 싸기 때문에 7,800불이면 뭐 미국 돈으로 하면 6천 얼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환율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확실하게 한국의 대학보다는 더 쌀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뉴스를 보고 제가 잠깐 교육TV 있잖아요. 한국의 EBS 수능 모의 시험이 마지막에 이제 이번 달인지 마지막으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시 제가 영어 EBS 수능 시험은 어떤가 한번 보려고 찾아봤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어떤 강의를 하나 봤는데요. 유튜브 상에서. 보자마자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랬죠.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왜 항상 틀린 영어, 이상한 영어를 갖다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 단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없죠. 사전에 그렇게 사전에 그 뜻이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단어를 그곳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그 단어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틀렸다, 과학적으로 틀렸다 보다는 제 표현은 문화적으로 틀렸다. 생활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정말 예외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사용하지 않는다. 굳이 이상한 영어를 사용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영어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문제와 비슷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I felt tired. 그 남자는 나는 He felt tired. 아니면 I felt tired. 나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래서 I lay on the bed. 과거형입니다. lie. 눕다의 과거형. lay. L-A-Y. I lay on the be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짧게 해서 feeling tired. 동명사식으로 feeling tired. I was feeling 이런 뜻이 되겠죠. 곧바로 누웠다 해서 침대에 누웠다 해서 내가 피곤함이 풀리는 게 아니니까 I was feeling tired. 그리고 I lay on the bed. 이 문장에서 왜 뭐가 틀렸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곧바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go to bed. 저번에 그랬죠. 제가 항상 습관적인 거, 항상 하는 거.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는 정관사라든가 부정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go home. 근데 심지어 집으로 갈 때는 나의 집은 방향성이 필요 없어요. 방향이. 누가 말을 안 해줘도 난 다 알아. 그러므로 go home이란 뜻. come home, go home 이렇게 된다 이거죠. go to home, come to home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간다? go to school. 잠잔다? go to bed. 꼭 침대에서 잠을 안 자도 go to bed. 잠잔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정관사,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 사람이 피곤해요. 그래서 잠을 잘 거예요. 쉬든지 침대에 누우면 뭐 하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뭐 공부하겠어요? 피곤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대에 누워서 막 공부를 하고 뭐 바벨을 들고 막 그래요? 운동하고 그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잠잔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lay on the bed. 이 문장은 문장 자체에서는 틀리진 않았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나 그 말을 사용하진 않아요. 보세요. lay on bed. 그럼 lay on bed. 침대에 눕다. 잠을 자다. 쉰다. I felt tired. I lay on bed. 아무 이상 없죠 이제? 완벽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lay on bed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lie on bed. 네, 현재형으로 하겠습니다. lie on bed. 이 말은 사실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lie in bed가 정확한 말입니다. lie in bed, lay in bed, lay in bed.
그럼 침대 위에 누워야 되는데 무슨 헛소리야. 왜 인이냐 안으로 들어가냐. 우리 안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on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lie in bed라고 합니다. 그럼 왜 in이라고 할 것인가? 침대 위에 그냥 그대로 눕는 게 아니죠. 베개도 있을 것이고 담요도 있을 것이고 뭐 덮개가 있겠죠. 몸을 덮는 게. 그래서 침대하고 그 담요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lay in bed. 우리 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텐트에 바닥을 깔죠. 그리고 텐트에 지붕을, 옛날엔 사실 텐트가 지금의 텐트하고 다르게 천장 한마다 삼각형식으로 됐든지 하여튼 그 텐트 위는 위하고 바닥하고 분리가 돼 있었어요.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모양상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텐트에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온 텐트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침대 위에 이불이 있는데 그 이불을 텐트로 생각하시고 lay in bed라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lay on bed가 틀렸다 이렇게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니다 안 틀렸다 절대 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 틀렸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정식으로 맞는 말은 I felt tired. 나는 피곤함을 느꼈어요. I lay in bed. I lay in bed.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과거입니다. 현재요. I lie in bed. I was feeling. I'm feeling tired.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I'm feeling tired. I like to lay in bed. 이렇게 된다 이거죠. Go to bed. 잠잔다. Go to school. 학교 가서 공부한다. Go to office. 회사 가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적인 거. Go home. 집에 간다. Go to home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lay in bed. 당연히 오늘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lay in bed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은 이건 틀린 문장이다. 이런 단어가, 이런 문법이 EBS에 나왔을 경우는 이건 틀렸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억지를 부리겠죠. 그래서 제가 EBS라든가 하여튼 수능 시험의 영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 문법이 좀 어렵다, 뭐 단어가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영어라 이거죠. 다시 배워야 된다 이거죠. 뭐 영어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용할 건가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해. 새로운 영어를 만들 거야. 그렇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 영어를 영어권의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 때, 비즈니스 할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사용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 한마디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캐나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캐나다. 그 브랜든 유니버시티. 근데 캐나다는 그럼 얼마나 돈이 쌀까? 학비가. 아니면 생활비가 쌀까? 그거 한번 볼게요. 생활비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산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물 이런 거 쓰레기. 그럼 캐나다는 한 캐나다 돈으로 139불 정도 내는데 미국 같으면 191불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 36%가 더 비싸요. 그러면 인터넷은 캐나다가 15%가 더 싸요. 캐나다가. 이게 이제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언제 업데이트 했냐면요. 2016년에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다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다. 그럼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아파트를 원베드룸 방 하나짜리를 빌릴 경우에는 보통 미국보다는 38%가 더 쌉니다. 38%가. 그런데 시골 쪽으로 가면은 한 31%가 더 싸고. 그러니까 확실히 싸죠. 근데 이상하게 청바지는 미국이 더 싸요. 청바지는 거의 10%가 캐나다가 더 비쌉니다. 그건 아마 청바지가 샌프란시스코 어디서 처음에
뭐 개발했다고 그러죠. 텐트를 칠 수 있는 텐트용 무슨 천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데 성인 남성이 그럴 경우 캐나다가 의외로 비쌉니다. 근데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뭐 운동하는 거 당연히 미국의 대부분의 테니스 코트는 공짜이지만은 공짜가 아닌 곳은 10% 정도가 캐나다가 더 싸고요. 영화도 캐나다가 10% 정도 싸고요. 그리고 1리터 소유값은 캐나다가 불행하게도 미국보다 비쌉니다. 25%가 비쌉니다. 뭐 당연하겠죠. 미국은 이제 기름을 퍼내고 캐나다도 사실 기름 퍼낼 때가 많은데 캐나다는 아직 안 퍼내고 있죠. 사실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과일 한번 볼까요? 사과는 한 42%가 더 싸고 캐나다가, 바나나는 15%, 오렌지는 40% 싸고, 토마토는 40%, 감자도 37%, 그리고 양파도 43%가 쌉니다. 그런데 상추는 의외로 6.7%가 캐나다가 비싸요. 물은 4.7%가 캐나다가 더 싸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더 비쌉니다. 2.5% 비싸고, 수입 맥주는 캐나다가 15% 쌉니다. 담배는 캐나다가 많이 비싸요. 30%가 캐나다가 미국보다 비쌉니다. 고로 밴쿠버에 산다. 만약에 밴쿠버에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쫙 여행을 해서 오레곤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오레곤주가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담배를 한 1년치를 사가지고 캐나다로 돌아와서 거기에 캐나다에 있는 뭐 냉동 창고에다가 뭐 보관한다. 담배는 많이 사면은 냉동실에다 보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 그 콩 있잖아요. 커피콩은 냉동실에다 보관하죠. 그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가 좀 비싼 게 우유가 비싸네요. 캐나다가 한 44%가 비싸네요. 꽤 비싸네요. 근데 이것도 평균이니까 사실 미국과 비슷한 가격에 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모든 게 그러니까 싸다 그러진 않고요. 쌀은 20%가 쌉니다. 계란도 한 6.85% 상당히 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식당에서 사람 2명이서 밥 먹는데 이건 이제 0.6%, 캐나다 약간 싸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밥을 먹는다. 근데 약간 좀 싼 식당, 저렴한 식당에는 한 4.6% 정도 캐나다가 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캐나다가 다 싸다. 그럼 유학생들 자동차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는 어떠냐? 복스바겐 골프 있잖아요. 골프를 캐나다가 30% 싸고요. 미국보다. 토요타 콜로라, 이거 잘 팔리는 차인데요. 이게 23%가 캐나다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적인 얘기죠. 뭐 유학생이 가서 뭐 고급 맨션에 살고 뭐 그런다면 뭐 벤츠 사고 그럼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은 캐나다가 전체적으로 모든 게 싸다. 그래서 학비도 싸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사를 받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거기서 석사 박사를 전공이 좋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전공이 좋으면 석사 박사는 다 거의 공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대학교는 미국의 어떤 대학교의 대학원도 다 받아줍니다. 너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은 한마디로 호환이 된다 이거죠. 호환. 그리고 이제 호주, 영국,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이런 데는 대체로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컴퓨터처럼 호환이 돼요. CPU를 교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교육이 좀 레벨이 상당히 높은 곳이 어디냐? 생활비가 싸면서 그게 캐나다입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사실은 싼데 뉴질랜드 대학교의 질이 솔직히 말해서 뉴질랜드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중에 뉴질랜드 대학교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